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네.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잘 받쳐줘야 되고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데 왜 아픈 건가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척추가 사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모양상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척추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S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S자가 너무 과학적인 것이 머리보다 훨씬 몸통이 더 크고 다리는 또 그거를 다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S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S자가 뭔가 이렇게 무슨 자세나 뭐 문제 어떤 본인의 어떤 습관 때문에 무너졌다 또 뒤틀어졌다 그러면 이 하중을 견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요통이 심하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S라인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요통 있는 이유가 좀 많이 일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쯤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요통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주세요. 뭐냐면요. 요통의 80%는 이것 질환에 의해 생긴다는 거예요. 서태훈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 짐작이 가시나요? 도전! 도전? 오! 대신에 저희도 맞추면 커피를 주는 거면 제가 바로 맞힐 자신 있는데. 네,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바로 맞힐게요. 디스크! 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저도 줄까요? 예, 커피 쿠폰. 디스크 맞습니다. 디스크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요, 디스크. 과연 제가 오늘 커피 2잔을 사야 할지 안 사도 될지. 네, 박윤길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저 안타깝지만 커피 쿠폰은 시청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아니에요? 예, 허리 통증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디스크라고 하는 건 추간판 탈출증이고 그게 이제 신경을 눌러서 아니면 거기가 뭐 찢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디스크 통증인데 이건 허리 통증의 한 15에서 한 20% 많이 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다른 원인인데 대부분이 근육통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한 부피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허리, 요추 막 이런 데는 큰 근육만 생각을 하시는데 겉에 있는 큰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작용을 하지만 안에 있는 척추 주변의 조그만 근육들은 우리가 움직이기 직전에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근육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큰 근육이 아프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뻐근한 그런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육 때문에 큰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거. 근육 관련한 운동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크는 좀 억울하겠네요. 디스크는 그냥 우리 몸에서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고 받쳐주는 착한 물렁뼈일 뿐인데 네. 허리가 아픈데 자꾸 디스크 막 이러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굉장히 억울할 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디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젤리라고 좀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젤리. 그래서 그 젤리 자체가 척추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풍선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빵 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척추 사이에서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디스크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이름은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척추, 간 사이에 판이 있는데 이게 디스크죠. 이게 탈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 정확한 어떤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증, 무슨 저린 증상 또는 또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추간판 탈출증은 여러 가지 진단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디스크 하는지 알 건 같네요. 발음이 어려워요. 네,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어렵긴 뭔가 하네요. 어려워요. 네. 네. 어쨌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 네. 근데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추간판 탈출증 말고도 요추염자라는 얘기 듣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요추염자가 정확히 뭔가요? 뭐 허리에 염증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통에 가장 많은 게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일단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인대 같은 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인대의 어떤 손상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염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간판 탈출증은 이게 다리 밑까지 이렇게 그 신경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부위마다 이 통증이 유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요추 염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부위만 아프다거나 그 근처 조직 그러니까 뭐 엉덩이 쪽까지만 이렇게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위 자체의 어떤 손상의 기전 또는 부위의 어떤 보험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진단명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약간 눌러보시면서 어떻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어떨 땐 악 소리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거 구별하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 통증을 심하게 앓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좀 당황스러운 게 화장실에서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요? 그래가지고 검색해봤어 인터넷에 네. 요통 화장실. 그랬더니 은근 뭐 연예인들도 프로그램에서 화장실 힘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분은 뭐 기사에서 봤는데 화장실에서 힘주시다가 응급실 가신 분 계시다고. 화장실에서 힘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죠? 실제 응급실에서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풍선 같은 이 조직이 갑자기 이제 기침만 세게 해도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변을 볼기 위해서 이렇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힘을 세게 주다가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 그러니까 이 탈출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디스크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말랑한 조직이고 이게 퇴화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벌써 그 전부터 자세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압력이 외부에서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갑자기 탈출을 하거나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아까부터 서태훈 씨가 이게 허리를 만지작 하면서 뭔가 불편해 보여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가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통증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게 근육 문제인지 뼈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도 헷갈리네요. 어머, 한번 서태훈 눌러봐 씨가- 드릴까? 저 왠지 아파요? 모르겠어요. 이게 찜찜하네요. 네. 서태훈 씨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박영희 교수님께서 좀 웃으시는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질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예, 씨 저 좀 좀 나오시겠어요? 자가 진단법이 있나 봐요. 예,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누워서 하는 건데 한번 누워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조심히 누워요. 해서요.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죠?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자가 발목과 무릎을 이렇게 잡고 쭉 올리는데 뭐 집에 혼자 계시면 본인이 이렇게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한 30도에서 70도 사이로 갈 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종아리까지 쭉 오는 그런 그 방사통,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 허리에서 좌골 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눌려서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교적 민감도가 높은데 올리면서 발목을 제치면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뒤쪽이 땡기는 건 뭔가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 오금 뒤쪽이 당기는 건 근육통일 수가 있어요. 그 약간 근육이 늘어나는 뻐근한 통증이면은 그 디스크에 의한 그 신경 압박이 아니고 이렇게 올렸을 때 허리가 아프면서 종아리까지 쫙 오는 통증. 이런 게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천천히 올렸을 때 끝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만 여기가 아프고 너무 아픕니다.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이 햄스트링이라 하는 근육에 그 유연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집에서 스트레칭 운동 하셔야 됩니다. 신기하네요. 유연성이 떨어졌던 걸로. 네, 또 하나는 누워서 하나 더 있는데요. 발가락 근육이 힘이 약해지는 걸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엄지발가락을 몸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잘 올라가면 또 괜찮은데 누가 눌러봤을 때 양쪽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근육 약화가 있는 거고요. 이 근육 약화는 허리에서 발가락으로 가는 근육에 가는 신경이 눌려서 이런 근육 약화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일어나서 사실 다리 근육은 우리가 체중을 지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떡 섰을 때 뒤꿈치 이렇게 들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 이렇게 들고 걸을 수가 있으면 근력이 정상이고 반대로 이제 앞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으면 근력이 정상인데 이게 안 되고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걸을 때 조카수라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분들.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병 때문에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근육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뻗치는 통증뿐만이 아니고 근력 약화까지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디스크 증상입니다. 예, 저는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통이요, 이렇게 요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별로 증상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죠. 특히나 이제 아침에 아픈 허리 질환 그 첫 네. 번째 증상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침 통증, 추간판 탈출증과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교수님? 일단은 이게 아침에 아픈 거는 양쪽 다 사실은 좀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따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누워 있게 되면 잘 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근육들이 많이 이완이 되겠죠. 그 이완돼 있는 근육 사이로 이 탈출 자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디스크 환자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은 통증 자체를 더 심하게 호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게 20, 30대 젊은 층에서 유발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침에는 되게 뻣뻣해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점점 풀어집니다. 이게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은 사실은 팔다리나 이런 데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주세요. 자, 요통에 관련된 통증인데요. 공격형 통증, 요추염좌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나왔네요. 요추염좌는 저희가 배웠잖아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질환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교수님?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척추관은 그 척추라고 하는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이게 이제 인대가 두꺼워졌다든지 하면 그 통로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또는 디스크가 나와서 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라고 하는 큰 신경 다발이 눌릴 수도 있고 요추 쪽으로 가면 척수 신경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신경이 이렇게 갈래갈래 나오는 이게 눌리게 되면은요. 한쪽만 아픈 게 아니고 양쪽 다리 쪽으로 아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오래 걷다 보면은 다리가 뻐근해지는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구부리고 살짝 쉬면은 또 낮아요. 그래서 한 10분 걸었는데 잠깐 쉬면 낫고 또 걸으면 또 같은 증세가 반복되고 하면은 아 이런 질환이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이렇게 굽으셨었는데 약간 이러고 좀 쉬셨던 것 같아요. 걸으시다가. 그러니까 펴면 아프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증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불타는 통증, 신장 및 요로결석, 그리고 급성 디스크가 나왔네요. 급성 디스크는 뭔지 알겠는데 신장과 요로에 결석이 생겼을 때도 요통이 생기는 건가요, 허리 교수님? 뒤쪽으로. 응급의학을 하는 많은 교수님들은 사실은 이 요통 중에 가장 심각한 것들이 요로결석, 요로계의 어떤 감염, 요거에서 유발되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로결석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옆구리를 이렇게 두드려 보게 돼요. 맞아요. 예, 네. 대고 이렇게 두드려 보게 되는데 안쪽에서 이게 한 번만 딱 울리게 되면 거기 안에서 무슨 그 타종하는 것처럼 엄청난 심하게 일단 흔들리는 또는 어떤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요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 또는 요로계 감염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과나 또는 어떤 비뇨기과의 검진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